여기에 내 이론이 있어. 내 이론이 뭐냐면은 오막은 양면 한마디로 시키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더 잘 돼. 맞아. 아 그치 요새. 왜냐면은 심리적으로 돈버리스로 안 되지. 부담도 없고 대출 얘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앉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 아 그리고 타이밍도 그렇고 일단 다 운영을 잘 못하니까. 근데 잘하는 사람이랑 하면은 당연히 모든 능력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잡기도 잘 안 풀리고 들기도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요. 왜냐면 내가 이게 도파 알아? 도파? 응. 도파의 신경문에 그거 한 거야. 어. 그 위에. 사람은 활동량 정해놓는 거야. 100이라 치면은 20, 20, 20 이런 식으로. 근데 네가 좋아하는 부분 따라 막 80도 가고 70도 가는 거야. 아. 나는 뭐 한 평균이 60. 근데 그게 거기에 방어가 이제 집중할 20. 만큼 그치. 다른 약점 공략. 근데 이렇게 사람마다 이게 있어.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고수를 만나면은 이 활동량이 더 흐트러진다는 거지. 고수는 이걸 다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수랑 싸울 때도 그걸 이제 분배시키는 속도랑 속도랑 정확도가 더 떨어지는 거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야. 아니 애들 시켜놓고 하면은 잘 맞겠지. 근데 잘하는 사람이 해봐. 옛날에 비슷한 얘기 레이님이 얘기했었어. 유럽 대회 나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작게 보고 푸는 게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았단 말이야. 아 그래? 누구나 대중적으로 잘 푸는 타이밍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유럽 대회 나왔는데 얘네가 운영은 못하는데 작기를 진짜 죽어다 버렸대. 맞아. 그런 얘기를 했대. 근데 얘네들이 작기를 너무 신경 쓰느라 맞아. 뭐 너무 가드 오픈되는 게 너무 많다 그러고 뭐 약점 공략 같은 거 너무 잘 당한다 그래서 항상 딱 똑같은 얘기했어. 그 딱 분배가 안 된다는 거지. 걔는 모든 온 신경을 그냥 작기에만 그냥 신경을 하고 있느라 뭐 하단 가드도 안 되고 심리도 안 돌아오고 뭐 이렇다는 거지. 아 그치. 딱 그 얘기 같아.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래. 사람인 이상 이걸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이게 정해져 틀이 잡혀버리는 거지. 모르겠다. 요즘은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어. 하이큐 보는데 하이큐? 갑자기? 되게 와닿는 명언 진짜 많더라. 아 하이큐를 안 봤어. 어떤데? 혹시 약간- 무슨 만화야? 배구만 한데 조젠지라는 팀이 있는데 얘네가 지금 이번 그 영상에 나왔던 건 그 시즌에 나왔던 건 2학년 주축인 팀이었는데 3학년들이 있을 때 되게 강했던 팀이래. 기본적으로 즐기는 모토로 하는데 막 3학년들이 나가니까 강하긴 한데 되게 막 쉽게 무너지는 거야 기본기 앞에서. 3학년들이 대회 나가니까 아니 3학년들이 완전 은퇴를 하니까 주축이 된 2학년들이 공격력 잘하고 자유롭긴 한데 기본기 탄탄한 팀을 만나니까 되게 쉽게 무너지는 거야.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걔네가 그렇게 즐겁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3학년들이 그 기반을 다져주고 토대라고 그래. 그 토대가 있어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3학년들의 토대가 있어서 2학년들이 같이 강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걸 봤을 때 이제 이게 확실히 지들도 모르는 거야. 왜 지는지. 근데 이걸 이제 매니저가 막 촌천살인해 너네 지금 그렇게 아니 즐길 수 있다고. 대부는 팀 몇 명이 가지 한 팀이? 몇천 명인 것 같아. 그럼 뭐 한두 명만 이게 캐리를 해줘도 팀이 잘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리시브를 못하면은 아무리 스펙을 잘하는 애 있어도 공격이 못 이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리시브를 받아주는 그 3학년 토대가 없으니까 쉽게 무너져가는 거야. 배가본들 봤어. 배가본들을 보면 그런 말이 되게 많아. 그런 말이. 봐봐 이게 나 이런 얘기 만나면 말을 안 하시나? 이렇게 강함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준 거 형밖에 없어 지금. 아 그래? 막 이게 하이큐 막 올리잖아. 나는 아 그래? 나는 이런 영감을 받은 게 배가본들 볼 때 막 의미를 찾아보는 거야 그 안에서. 근데 배가본들 보면은 그 무사시라는 캐릭터가 메인이 있잖아. 봤어? 지금이야? 보셨어요? 아니요 배가 본다. 그 무사시라는 그 일본 전국 시대에 무사시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일본 역사에 원래 실제로 실존을 했던 막 소설 속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무라이. 유명한 캐릭터야. 실존인지는 모르겠어. 그래? 근데 얘가 이제 전국 시대에서 뭐 강한 닌자로, 강한 무사로서 성장하는 스토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는 무조건 강해졌다 다 죽여 이렇게. 응? 뭐? 다 죽인다고. 도장에 가가지고 그냥 내가 무조건 짱이라고 다 때려박아. 근데 그때 상대방 중에서 철학을 가진 사람이 막 등장하는 거야. 뭐 길거리 생 킬러인데 애를 데리고 있어. 근데 킬러는 자기의 생명이 제일 본분이잖아. 근데 자기가 패배하면서 내가 졌다. 그러니까 나를 치료해달라 이런 씬이 나와요. 그 상대방 킬러가. 근데 치료해달라 자기를. 내가 졌다. 죽이라는 얘기야? 치료해달라고 하거든. 구걸하는 거야 목숨을.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깊은 내용 보면은 옆에 꼬마애를 데리고 다녀. 얘도 킬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꼬마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자기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더러운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비굴한 말을 하는 거야. 사무라이로서? 근데
그런 캐릭터도 있고 또 어떤 캐릭터는 정말 강한데 안 싸워. 놀기를 좋아해. 내가 먼저 죠 되게 도련님 캐릭터도 막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 철학도 부딪혀. 그리고 무사시가 사람들이 기피해요 이제 막 너무 귀신 같다고. 너무 관계에 찔려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중반부 가면 어떤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씬도 있어. 무사시가? 왜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과정을 배우는 거야. 이런 그리고 또 도와주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이제 심경이 변하고. 그거는 만화를 보세요. 나 만화를 보고 그리고 어떤 또 스승 같은 캐릭터가 있어. 근데 그 스승은 정말 강한데 싸우면 의미가 없는 이나 뭐 이런 말을 하는 캐릭터야. 전형적인. 약간 형 같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건가?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무사시 처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뭔 소리야? 싸워서 이기면 장땡 아니냐? 근데 그래, 이제 나는 약간 그래 형이 맨날 나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 뭐라고?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돼? 이러면 형은 항상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래 그냥. 맨날 나한테 그래. 나는 근데 이제 그게 좀 뭔지는 알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경우의 수 중 하나구나. 베가본드 한번 봐봐. 그 보면은 삶에 대한 이게 많아. 이게 딱 지혜가? 지혜지 어떻게 보면 딱 가치관이 있지 캐릭터마다. 그게 딱 무사시가 이 열정을 하면서 겪는 그거를 고스란히 담아놨어. 한번 봐야겠다. 한번 보세요. 하이큐를 봐. 하이큐는 봤어. 헌터도 있어. 아무것도 많이 봤지. 헌터도 똑같지 않냐? 똑같아. 나는 그 메르엠 편에서 메르엠이 장기들 때 둘러 오덕들 보던 듯이 막 이렇게 보는 아니야 거야. 나도 다 재밌게 봤어. 보였어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코북이랑 장기도잖아. 어. 근데 메르엠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수비는 적성이 안 맞는다. 그냥 몰아치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코북이가 더 잘하잖아. 그래서 수비만 하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약점이 뭐 생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되게 나는 그것도 그렇고 결국 메렘이 자기 이렇게 말하잖아. 난 죽으니까 전투가 의미 없다 하잖아. 모든 사람들한테 나 너네 죽이는 거에 관심이 없고 의미가 없다. 자기는 어차피 이길 게 뻔하다. 근데 다시 난 그 여자애가 보고 싶다 이러잖아. 나는 이거를 어릴 때 보고는 이해 못했는데 성인 되니까 이해가 된 거야 이게. 그런 감정이. 강함이랑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너무 강하니까 여유가 나오는 거야. 아, 애초에 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내가 너 이겨서 의미가 있냐? 없어. 그치. 뭔지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알았어. 근데 나는 대신 너랑 해서 너를 이기는 것보다 그냥 나가서 이거 먹는 게 난 더 재밌어. 난 지금 너랑 싸는 게 나한테 의미가 의미가 없다. 너넨 뭐 절박할지 몰라도 그렇지. 나는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왕은 안 싸우잖아. 그래서 결국 죽잖아 혼자. 그 다음에 또 인상 깊은 거는 그 곤 키르아의 선생 있죠. 여자 선생. 비스케. 첫 씬 기억나요? 가르칠 때? 처음 가르칠 때. 교! 좀 최근에 봤는데. 교잖아 교. 그때 가르칠 때 얘네들을 발견하고 되게 좋아해. 원서? 원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사파이어 해가지고 이거 다 들면 되는데 못 잡는 게 답답한 거지. 그것도 난 인상 깊었어. 이거를 잡혀있는 틀인데 저는 아직 더 다듬어줄 수 있는 모습. 너는 좀 이게 다듬어져 있어. 약간 볼 나긴 했는데 이게 저는 이제 근데 이거 망치면 너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한 내가 잘 다듬어야 돼. 이쪽은요? 이미 잡히셨지 이렇게 벌써 거대한 원서 바이지. 그리고 이게 뭐야 키르아 형 알아요? 키르아 형? 이즈미 이름인가? 그 머리긴형? 아니면은 머리긴형은 이름이 맞아. 이름이 얘가 그 캐릭터가 키르아한테 알려준 말이 또 있어요. 불리하면 전투에 싸우지 말라고. 킬러 집안이니까. 이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거는 싸우지 마라. 그게 키르아가 뼈에 박힌 거야 몸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게 나야. 근데 거기서 이제 성장을 못해 얘가. 근데 한 계기로 곤인가? 누구를 살려야겠다는 계기로 전투를 해요. 맞아. 목숨 걸고 싸웠어. 그때부터 얘가 그걸 뛰어넘어버린 거야 맞아. 이렇게. 공포를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더 강해지고 발전하는 거야. 근데 나도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횡이동, 쥐뿌이도 모르는데 횡치다가 맞는 게 겁나서 횡을 안 쳤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맞을 각오하고 이때 쳐보고 저때 쳐보고 맞아보니까 이때는 안 맞네 하면서 피해주고 그러면서 습득이 됐던 것 같아. 굳이 헌터에서 약간 그걸 받는 거는 자극을 받는 부분은 그런 거. 뭐야 백직관을 이렇게 네테라고 쓰는데 메르엠은 이거를 다 맞아주면서 그 리듬을 읽어가지고 그 한 번을 이렇게 뚫어내잖아요 이거를. 오 그- 멋있다. 나도 그거 인상 깊었어 대사 중에서. 그러니까 무한에 가깝더라도 실수라고 하기도 애매한 아주 잘못된 조금이라도 치중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걸 노려서 캐치하고. 사람마다 리듬이 있는 거니까. 소름이다 소름. 근데 그것도 철권이랑 비슷해. 다 막히는데 진짜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때도 그 리듬을 내가 어떻게 바꿔봐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뭔가 분명히 사람이라면 치우쳐진 부분이 있다고 그걸 노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또 내가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근데 결국 이렇게 되게 의미가 있는 캐릭터가 많잖아요 이렇게. 결국 자기가 닮은 애를 따라가지 않을까? 내가 정말
가슴 속으로 멋있다는 애를 따라가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좀 추구하는 성향을 맞아. 맞는 거 그냥 캐스트에서 따라가는 것 같아. 자기 맞아. 원래 있는 길을 맞아. 가속화시켜주는 거지. 막 이렇게 가던 격투 이렇게 가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맞아. 이미 강해질 사람은 강해질 거야, 내가. 나는 다시 백악관도 가야겠다.